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일 연속 그리고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면서 나스닥을 끌어내렸고 반면에 에너지, 금융, 자동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다우는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보도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 그동안에 달러 강세가 좀 강했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6월 들어서 어제 최대 규모로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도 기조가 이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역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주중반 되면서 반전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다우와 러셀 2000은 올라가고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나스닥 낙폭이 큰 걸로 봐서 대형주 몇 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냥 엔비디아가 빠졌고 그 외 종목은 괜찮았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오늘 6.7% 정도 빠졌는데 3%대 3%대 빠지다가 오늘 6%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120달러 밑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시장에서는 젠슨왕이 주식 매각한 게 일종의 하락의 트리거였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고됐던 매각이라 뭐 팔고 싶어서 팔았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예고돼 있는 이 정도 되면 팔아야 돼라고 계약이 돼 있던 거라서 새삼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좀 핑계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매도 그리고 이런 젠슨왕의 매도가 매각이 이제 좀 핑계가 된 것 같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종목들 수평이동 엔비디아 팔고 에너지주로 넘어간다든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에너지주들이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걸 핑계로 좀 강세를 보였고 골드만삭스 같은 어떤 금융주들도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 외에 뭐 자동차, 제약주 이렇게 해서 반도체 팔고 다른 쪽으로 고르게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는데 그 미증시에 대한 밸류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 미증시 어떤 밸류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밸류 부담을 그동안 키운 게 뭐냐? 반도체주들인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 줄이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금융주, 에너지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 투자자들이 갈아타기 이런 상반기 앞두고 상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갈아타기가 나타나면서 지난주 중반 후반 이후에 이제 종목별로 좀 엇갈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 기술주들이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이 낙폭이 4월 이후에 가장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지수, 기술주 업종의 어떤 변동성을 보면 4월 이후에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보통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 다시 튕겨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중반 넘어가면은 기술주들이 다시 뭐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은 V자로 다시 올라가든 좀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는 여전히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직은 조금 더 많습니다. 제프리스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호조를 감안해 볼 때 주가 다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50달러 목표 주가 높였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2150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다가 이제 밀려버리는 상태가 됐는데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연이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이제 좋은 편인데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애플은 오늘 뭐 좀 소폭 올라갔는데 뭐 AI 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주를 제외한 그 외 빅테크 종목군들은 뭐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전후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기술주 변동성은 자금이 너무 강하게 이동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콜 옵션이라든가 자금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거칠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뭐 자금이 확 쏠려가고 있다라는 거, 몰려갔다가 몰려 나오고 뭐 이런 현상이 좀 강해서 이것도 이제 변동성을 키운 게 아닌가. 막 콜옵션 확 들어갔다가 이게 갑자기 확 반대로 포지션이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성장주에 대한 어떤 자금이 확 쏠려갔다가 이 또 아닌가 봐 하면서 저쪽으로 확 몰려간다든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금의 이동, 옵션 거래가 상당히 거칠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의 어떤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포트폴리오 재편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어떤 급변동성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약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5.47대까지 빠졌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23% 정도까지 빠졌는데 달러 인덱스 빠진 거는 엔화 강세.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그동안에 많이 약세였잖아요. 엔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일본이 24시간 내내 시장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 하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현상이 단기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는 뭐 뚜렷하게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주말에 PC가 잘 나올 것 같아라는 기대감과 연준 인사들이 뭐 요즘 세게 발언을 별로 안 해요.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만 위험한 건 아니다. 뭐 고용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뭐 매파적으로 해석하면 선제적으로 금리 내리면 안 돼. 이런 언급도 있었지만 또 비둘기적으로 해석하면 고용 지표 안 좋아지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 신호가 나오면 금리 내려야 돼. 또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뭐 약간 좀 어정쩡한 이야기를 했고 굴스비는 뭐 지난번 5월 CPI 잘 나와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금리 내려야 돼.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조금 부드러운 발언, 중립적,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하진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말에 PC 지표 잘 나오면 어쩌면 금리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했고 그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에 PC 전망치는 0%, 0.1%, 근원, 헤드라인 뭐 하여튼 0, 0.1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연준은 한 번, 시장은 두 번. 사실 이게 뭐 이게 심각한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번 내린다라는 거에 전제는 9월이잖아요. 그럼 3분기 시작되는데 3분기에 금리를 첫 번째 인하를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체감적으로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주 후반 가면서 고조가 되는지, 그래서 국채 금리가 좀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 이게 코스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차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오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연간으로 플러스가 나 있는데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오면은 연간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0조 원 이상 매수하고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또 보시면 차트상 20선, 22평선을 찍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우리가 보는 차트 대비 거의 10% 정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달러 차트로 보면 이게 보시면 이제 코스피하고 달러 차트하고 한 8%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올라간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하락 상태예요. 예, 연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뭐 가끔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연간 기준으로 한 번 올라서 뭐 상승하면 1년 상승으로 끝난 적은 없다. 이거 달러 차트로 보면 더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끝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하반기 들어서 플러스를 끌어올려서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보면 지금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예, 코스닥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10% 빠져가지고 여기서 1%만 더 빠지면 하락장, 예, 두 자릿수 하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이 부근 정도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했는데 달러 차트 기준 20선이 중요한 지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 2% 정도 안쪽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고 돌아서야 되는 위치다. 되게 아슬아슬하다. 여기서 이제 돌릴지 수급의 변화가 주중반 이후에 나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연간 기준으로는 매수 그리고 3일 연속 매도는 잘 안 하는 현상이 나오죠. 근데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주간 단위로 매도로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래도 외국인들이 연간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이게 문제죠. 예, 기관 투자자들이 8일 연속 팔고 있고 이 8일 연속 팔고 있는 동안에 정확하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기간에 지금 저 기간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매도 진정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아예 매수, 그러니까 상반기 포트폴리오
이제 재편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주 후반에 기관들의 매수로 뒤집어지는지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반전의 키죠. 그리고 뭐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에코프로비엠 일단 시가총 1위 종목이니까 그게 이제 버텨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 진정,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2차 전지주들의 어떤 버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가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기관이 코스닥 8연속 매도하고 있는 거 이게 완화가 되는 거,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초반에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엔비디아가 되게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6월에 3일 연속 빠진 적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는 21만 원, 20만 원 요 단위별로 굉장히 중요한 지선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 이후에 오후장에 결과적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되는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니까 6월에 상대적으로 강한 건 자동차, 조선업종, LG그룹의 IT주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인데, 미국에서도 오늘 반도체 이외의 종목군들이 강했잖아요. 여기 이제 금융주라든가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올랐죠. 그래서 뭐 우리 증시에서도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오후장에서 그동안 이제 먼저 선제 조정 받았으니까 이제 바꿔야지라고 반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후반이 되면, 그러니까 결제일 기준으로는 7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매수가 붙는 종목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업종에 매수를 붙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1조 원 이상 주간으로 매도한 케이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1조 원 이상 매도한 케이스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3번. 3번 하나만 작년 10월 1주차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월 후반부였어요. 4주차 마지막 주 뭐 이런 때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마지막 주에는 좀 대규모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그런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형주 쪽이 등락이 좀 요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평탄하지 않을 때 외국인 기관이 선택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의지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게 어떤 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이 흘러내려서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으로 보이는데 또 달리 보면 실적주들도 같이 휩쓸려서 내려간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좀 잘 추려내 놓는 그런 계기로 활용해 놓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제가 또 마감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다만 이제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화요일,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오후 방송 늦게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 뭐 6, 7시, 6시 정도? 뭐 하여튼 그때 정도 돼야 올려질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